자, 세상의 신화를 한자로 풀어주는 남자 조기형입니다. 산해경도 읽고 해설해 주는데 산해경의 해내경 4부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5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부는 원문은 짧습니다. 원문은 짧은데 일단 원문 남은 거 이게 산해경의 진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임금 때 홍수가 하늘까지 차고 넘쳤다. 고는 여임금의 식양, 이 식양이라는 흙은 파종하지 않아도 저절로 곡물과 채소, 과일이 자라나는 흙. 스스로 불어나는 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네요. 식양. 산해경, 옛날 산해경을 보면은 식양을 저절로 불어나는 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최근에 이 산해경에는 다르게 나왔네요. 파종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곡식과 채소, 과일이 자라나는 흙이다 이겁니다. 이 식양을 훔쳐 둑을 쌓아서 홍수를 막고 여임금의 명을 듣지 않았다. 이 고는 우의 아버지예요. 하나라를 세웠다는 우. 곤이나 우나, 고는 제가 3부인가 4부에서 얘기했죠. 우리나라하고 직결되는 신이라고. 이 곤이 물고기 여자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조선할 때 선에도 물고기 여자가 들어갑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훗날 우가 여임금의 명을 받들어 최종적으로 영토를 구주로 나누고는 물난리를 가라앉혔다. 자, 요게 이제 5부 끝입니다. 본문은 끝인데, 여임금 때는 말이죠. 홍수가, 대홍수 수준의 홍수가 하도 많이 나서, 거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국가 통치가 안 되니까,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수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 대홍수가 떠오르죠. 그런 거 비슷한 홍수일 겁니다. 그런 거 비슷한 홍수. 그래서 부족국가 시대 아니냐, 여임금 시대는 부족국가 시대 아니냐, 이렇게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 무슨 나라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끝내되 이 해내경 부분과 4부, 5부, 해내경의 4부, 5부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중국의 전설이 있어요.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로 엮어서 이 새 책에는 넣어놨네요. 근데 그러니까 다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은 여임금 때 얘기, 순임금 때 얘기, 곤과 우의 얘기, 이런 거 위주, 공공, 환두, 삼묘, 이런 인물들의 얘기인데, 이건 인물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 다 신입니다. 신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가, 워낙 재미있고, 이렇게 또, 중국의 이 전설을 잘 엮어놨으니까 한번 제가 아주 길게 들어가 있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런 산해경에 덧붙는 전설이 되겠네요. 이게
뭐 요새 누가 요순 뭐 곤우 뭐 찾겠습니까만 혹시라도 또 이 신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이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기록보다 신화 전설, 이 전설 신화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할 수 있고,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다른 역사서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사망오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쬐끔 써놨기 때문에 전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사기에 나와 있는 사망 오제 여기 신급인데 요 기록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리고 뭐 서경 그리고 뭐 주역 이런데 동양고전 속에 이 사망 오제에 대한 얘기가 토막토막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엉터리예요. 엉터리. 신인 줄 모르고 다 인간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거지로 막 짜 맞추게 되고 어떤 건 뭐 할아버지가 손자로 돼 있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리는 이 전설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요임금은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요임금은 순을 눈과 귀로 삼고 백관의 일을 총괄하도록 명했다. 부임한 후 수개월간 순은 어진이를 등용하여 재능으로 부림에 한치도 실수가 없었으니 요임금이 더욱 순의 재주를 신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젊디 젊은 순이 오늘 아침에 8사람을 추천하고 내일 아침에 또 7을 추천하고 이틀 후에 8을 천거해도 요임금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적이 없으니 그 권력과 위세에 질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요임금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순임금은 뭐 역사책에 순은 동이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발견됩니다. 요하고는 좀 민족이 좀 다르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족 빼놓으면 뭐 별로 없어요. 자, 그들은 요임금 앞에서 순을 헐뜯었다. 신등이 듣건대 군주된 자는 자신의 눈과 귀를 써야 신하들이 권력을 훔치거나 당파를 결성하여 숨기고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완전히 순을 믿으시고 그자가 천가하는 대로 다 등용하시니 그러시면 아니 될 듯하옵니다. 그러나 요임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웃으면서 말했다. 짐이 순을 등용했으니 이미 짐이 눈과 귀를 다 쓴 것이요. 만약 순이 천거한 사람에게 또 짐이 눈과 귀를 써야 한다면 앞으로도 짐이 눈과 귀를 써야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이 눈과 귀는 돌아가며 쓰느라 쉴 날이 없지 않겠어? 사람들은 요임금의 말을 듣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 몇 달이 지나 대산홍이 돌아오자 순이 권력을 넘겼다. 그 해는 마침 제후들이 황제를 뵙고 조공을 바치러 오는 때였다. 그리하여 멀고 가까운 제후들의 조공 행렬이 끊어지지 않았다. 요임금은 순에 대한 제후들의 신임이 어떤지 보려고 순에게 상빈 관직을 맡겨 사방의 빈객을 접대하게 했다. 동방구이국은 동방구이국? 구리족 이게 나왔네. 9구자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동문 밖에 남방 8만국은 오랑캐 만자 썼어요. 남문 밖에 서방 6윤국은 서문 밖에 북방 5적국은 북문 밖에 머물렀다. 그들이 한 무리씩 오고 갈 때마다 순은 매우 주도 면밀하게 대접했다.
각 지역에서 온 제후들은 순의 위엄과 언행을 보고 듣고는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제야 요임금은 순이야말로 천하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천하 선양의 시기와 방법을 숙고했다. 그때 갑자기 기주의 동도에서 큰 물난리가 나서 곤이 쌓았던 뚝이 대부분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하여 넘쳐난 물탓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요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애통해하며 순에게 말했다. 짐이 직접 순수를 해야 할 일이나 나이가 들어 위험하니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대에게 명하노니 대선원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상황을 살피고 정말로 곤이 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밝히도록 힘쓰시오. 속히 떠나도록 하시오. 이리하여 순은 대선원과 함께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원래 곤이 쌓은 뚝은 기주의 동부와 연주의 북부 두 군데에 있었다. 첫 번째 뚝은 대비산, 지금의 하남성, 준현, 동일이에서 시작하여 현재 하남성, 복양현을 지나 동쪽으로 뻗어 있고, 두 번째 뚝은 지금의 하북성, 대륙택의 남쪽에서 광종, 청하, 고성, 세현을 지나 동쪽으로 굽어 있었다. 각각의 뚝은 길이가 1000리에 달했다. 곤은 뚝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주도 면밀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집안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고 바닷물이 넘쳐서 8, 9년 일한 것이 하루아침에 훼손되었으니 이 또한 곤에게는 크나큰 불행이었다. 순과 대선홍이 대륙택 서쪽에 도착해보니 홍수가 온 천하에 가득해서 이전의 대륙택에 비해 반 이상이 불어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다. 또 선박도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남쪽 해안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속수무책이었다. 자, 여기서 잠깐 곤의 치수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별도로. 숭백 곤은 바로 그 유명한 우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황제가 낭명을 낳고 낭명이 백마를 낳았으니 백마가 곧 곤이다 했습니다. 백마는 분명히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곤은 곤이라는 이 인물 덕택으로다가 마한이라는 말이 나왔구만. 마한, 말맞자 그 마가 나왔습니다. 마가 할 때의 마, 이게 나왔어요. 자, 황제는 천재이므로 곤은 당연히 상계에 뛰어난 천신이다. 분명히 이거 하늘나라 신이다 이거예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곤과 홍수의 관계를 이렇게 풀었다. 하계 사람들이 천재에게 화를 내자 천재가 이제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신 중의 신이에요. 하늘나라 신 중의 신, 최고 높은 신, 천재. 자, 천신 곤은 그런 사람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이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계 사람들이 천재에게 화를 내자 천재가 홍수를 내려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이거 구약이 좀 떠오르네요. 구약에서는 대홍수가 왜 일어나죠? 인간들이 음란한 뭐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동성
동성 거시기 많이 하고 하여간 완전 싸가지 없이 노니까 그래서 대홍수로 벌을 내리죠.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네. 하악의 사람들이 천재에게 화를 내자 천재가 홍수를 내려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전신고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그들을 홍수에서 구하기 위해 애썼으니 덕분에 백성들은 고통을 덜었다. 아니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곤이 수메르 신화의 엔키하고 관련이 깊겠군요. 엔키가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 신이 이 물고기 잡는 인간인가 하여간 그걸 만나는 게 있어요. 만나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로 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물고기 잡는 그 엔키의 충실한 부하, 그게 곤이겠네. 왜냐하면은 이 곤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고기 여자에다가 실사예요. 실사. 물고기 여에다가 실사. 그렇죠? 실사. 실을 들이워서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존재. 이게 곤입니다. 곤. 엔키와 엔키의 부하, 물고기를 낚는 부하,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이 곤이라는 신이. 그리고 곤은 조선하고 딱 관련이 있잖아요. 조선할 때 선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해경의 해내경을 얘기하는데 해내경 안에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말이 딱 나오고 천덕국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선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물고기와 양이라고. 물고기 판신이라고 있어요. 판신.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판신이 있어요. 헤르메스, 헤모스. 헤르메스가 헤모스인데 헤모스의 아들이 판신이야. 판신인데 판신은 하늘나라 별자리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양머리에다가 또는 사냥 염소머리에다가 몸뚱이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할 때 이 선자를 나타내요. 판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헤모스 단군, 헤르메스 단군의 자손이다 이거지. 판신이 반드시 무슨 그리스 로마 거의 신만 아닙니다. 신들은 세계 공통이에요. 세계 공통 따지고 보면 공통인데, 자 판신 헤모스의 아들 판신 더하기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헤모스 단군의 헤모스를 또 단군의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족과 양족의 결합,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조선의 선이. 자, 그리고 조자에는 뭐 여기는 노아의 방주, 배도 들어가 있다고 하죠. 배도 들어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 있는 거는 유튜브 창에 제가 올려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국명 조선의 뜻풀이, 이거를 내가 올려놨습니다. 나의 유튜브 창에. 거기 보면은 이 조에 대한 풀이, 선에 대한 풀이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이거 제대로 풀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고 다 엉터리야, 엉터리. 유튜브에 잔뜩 나오는데 맞지를 않아요. 자,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와 관련된 전설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순과 대산홍은 상의 끝에 대륙택 서쪽으로 산길을 따라 물이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얼마를 가는데 대륙택 한가운데로 뻗어있는 반도처럼 생긴 산 하나가 나타났다. 순과 대산홍 일행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밀림이 우거져서 하늘을 뒤덮은 탓에 전혀 길이 없었으며 산속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람이 온 적이 없어 보였다. 시종들이 말했다. 독사나 맹수가 있는 듯하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요나 순이나 우나 곤이나 다 개별 항목으로 신화를 제가 풀이하는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자, 순과 대산홍은 그럼하고 대답했다. 과연 몇 걸음 가지 않아 정말로 숲속에서 이리가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시종들이 놀라서 감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들 물러났으며 대산홍도 걸음을 멈추었다. 순이 말했다. 무엇이 두렵소? 걱정 말고 날 따르시오. 순은 그렇게 말한 후 사람들을 나누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이리떼가 숲을 뚫고 나타났다. 대산홍이 대열의 뒤에 있다가 순에게 조심하라고 다급히 소리쳤다. 순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대답하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이리떼가 순 앞으로 다가와서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고 혀로는 순의 발을 핥고 머리를 흔들며 꼬리를 건들거리는 것이었다. 한 놈이 물러가면 또 다른 놈이 다가오며 앞을 막아도 순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이리떼는 후련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신기해하며 순에게 달려와 무슨 방법으로 이리떼를 쫓아보냈냐고 물었다. 순이 말했다.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신기해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산봉우리를 돌자 숲이 점점 사라지더니 갑자기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사나운 호랑이 2마리가 나타났다. 한 마리는 바위에 누워있고 또 한 마리는 동굴에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일제히 일어섰다. 수컷이 위세를 드러내면서 철같은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는 앞발로 땅을 치면서 몸을 흔들며 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렁차게 소리를 내지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청천벽력 같았다.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순이 갑자기 호랑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천자의 명을 받들고 홍수의 피해를 살피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뜻밖의 너와 마주쳤다. 우리를 꼭 잡아먹어야 한다면 와서 잡아먹어라. 그렇지 않다면 얼른 동굴로 들어가 큰 길을 막고 서서 행인을 놀라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러자 수컷 호랑이가 순의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귀에 붙이고 암컷에게 다가가 함께 소리를 내더니 새끼를 물고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 대산홍과 다른 사람들은 몹시 놀라 혼이 빠졌다가 순이 말로 맹호를 제압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그러나 호랑이들이 다시 뛰어나올까봐 걱정이 되어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즉시 내달려 그곳을 빠져나갔다.
한참을 지나와서야 대산홍이 순에게 물었다. 중화님, 벚꽃술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중화가 순의 이름이에요. 순의 딴 이름. 중화. 순은 이순신 장군도 이순자 씁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순자 써요. 뜻은 뭐 아주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벚꽃을 호랑이를 복종시키는 재주, 이게 벚꽃술이죠. 자, 순이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어찌 벚꽃술을 익혔겠습니까? 방금 좁은 길에서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도망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해서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놈은 짐승이고 우리는 사람이니 사람은 사람다운 기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짐승 앞에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멋대로 몇 마디 했더니 생각 밖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천자의 은덕이 멀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어찌 제주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순의 식견에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동시에 모두들 순의 침착함에 감탄에 맞지 않았다. 일행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라 뜨겁고 건조해서 산행이 힘들 뿐 아니라 숲을 벗어나면 또 숲풀이 나와서 모두들 힘들기 짝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고 숲속은 더욱 컴컴해져서 손을 뻗으면 5손가락도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멀리서부터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안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칠 모양이니 어찌하지요? 수는 말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나아가야지. 중간에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려우시다면 이 몸을 따라오십시오. 이 어두움 속에서는 뒷사람이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따라가야 그르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순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러나 사나운 폭풍이 무정하게도 온 하늘을 가득 채우며 불어대니 들리는 것은 나무뿌리며 가지들이 뽑히고 꺾여 날아가다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가 파도소리보다 100배는 더 큰 것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깊은 지옥에 빠진 듯 만겁 영궁에 다다른 듯 느꼈으며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서로의 말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다행히 순이 미리 짐작한 바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끌며 가게 한 덕에 서로 흩어지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니 수풀이 드문드문해지면서 번쩍이는 번개 사이로 희미하게 집 같은 것이 보였다. 희망이 생긴 사람들은 용기 100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동소리는 점점 커지고 길 옆 바위들이 무너질 기세로 요동을 쳐댔다. 게다가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를 무릅쓰고 달려 삽시간에 목적지에 이르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은 사당 같은데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 기울어져 쓰러질 것 같았으며 문이랑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모두 안으로 들어가 잠시 비를 그었다. 비록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지만 빗속을 다니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았다. 얼마 지나자 비가 그치고 붉은 태양이 서쪽 산꼭대기에서 떠올라 황량한 사당 안을 비추었다. 이제야 사방의 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순이 큰 바위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는데 넓적다리 근처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고개를 숙여보니 뱀이었다.
목은 가늘고 머리는 크며 피부에는 끈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고 그 속에 털이 나 있었다. 털난 뱀? 털난 뱀? 코에는 침이 있었는데 길이가 7척쯤 되어 보였다. 도대체 무슨 뱀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종 하나가 그것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 안 됩니다. 그놈은 독사입니다. 독이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이에 뱀은 벌써 구불구불 뒤로 지나가 버렸다. 대선홍이 급히 물었다. 중환님, 다친 데는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대선홍이 다시 말했다. 복사라는 저 뱀은 어금니 독이 제일 독해서 무엇이든 마주치면 물어버린답니다. 먹을 것을 찾을 때가 아니라도 독을 안 쏘는 것이 없습니다. 독을 쏜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독이 더 강해져서 초목을 잘근거리기만 해도 독이 흘러 나무나 풀이 말라 죽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놈이 중환님 곁을 지나면서 피부를 스쳤는데도 물지 않았으니 정말 착한 사람은 하늘이 덮는 모양입니다. 순이 말했다. 이 또한 우연일 뿐입니다. 하늘빛을 보니 아직 해가 저물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길을 재촉하기로 했다. 계곡 하나를 지나자 다시 숲이 나타났다. 순이 말했다. 날이 저물면 숲속 길은 걷기에 좋지 않으니 여기서 밤을 지내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모두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다음 날 순 일행이 숲을 통과하여 대륙택 가에 도착했더니 마침 배가 서너 척 정박해 있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급히 배를 탄 후 뱃사공에게 맞은편 해안으로 가자고 부탁했다. 대산홍이 뱃사공에게 물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산 위나 산 아래 모두 숲이라서 대록은 지금은 하북성 거록현이래요. 대록이라고 합니다. 대산홍은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 배가 남쪽으로 나아가자 앞쪽에 긴 뚝이 보였다. 많이 부서져서 파도가 그 무너진 틈으로 연신 흘러드니 그것이 바로 곤이 쌓은 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뱃사공이 노를 저으면서 말했다. 전에 숭백이 숭백은 곤입니다. 곤. 처음 둑을 쌓았을 때는 물난리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둑 바깥의 물이 점점 높아지자 둑도 점점 높이 쌓으니 다들 숭백을 향해 실력이 있다면서 노래를 부르며 칭송에 마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난달에 둑이 몇 군데 부서지더니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왔지 뭡니까? 대륙택 깊이가 20여 장으로 불어나는 바람에 물가에 살던 백성들 집이 다 잠기고 죽은 사람만 2, 3만 명에 달한다니 정말 무서운 일입지요. 이게 기원전 한 2500년대 얘기인데 2, 3만 명 죽었다 이겁니다. 대산홍이 말했다. 둑이 무너진 원인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둑을 너무 높이 쌓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땅 밑에 큰 자라가 있는데 이 자라가 몸을 뒤척이면 땅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뇌택 북쪽 땅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이번에는 또 숭백의 뚝이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대선홍은 뱃사공이 방금 말한 것이 신화임을 알고 더 묻지 않았다. 그들은 뚝이 파손된 곳 옆으로 다가가
곳곳을 조사한 후 다시 대륙택 서북쪽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뱃사공에게는 후하게 상을 내린 뒤 육로로 태원에 도착했다. 아우, 태원은 콩들판인데 태원. 이거 최희석 선생님이 아주 신화에는 참 독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최희석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태원 땅이 고구려의 수도로 나온대요. 고구려의 수도. 태원. 콩태자 썼어요. 클태, 콩태. 예? 콩벌판. 콩태자는 또 태호 복희씨하고 연결이 되죠. 복희씨하고 연결됩니다. 자, 태원이 나왔어요. 자, 대산홍과 순은 입조하여 복명하고 조사한 내용을 아뢰었다. 여임금이 말했다.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전부 곤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곤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여 심히 필지를 내려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소. 순이 말했다. 정백은 뚝을 쌓아서 물을 막는 데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태원 북부에서 열양산 일대를 거쳐 맹문산에 이르기까지 이미 9길이나 높이 쌓았다고 합니다. 장래에 이 뚝이 터진다면 그 화가 이번 대륙택에 일어난 정도를 넘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속히 사람을 보내 범람을 막을 방법을 찾도록 재촉하시어 산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폐하의 도읍이 의급해지지 않도록 하소서. 여임금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서 즉시 사람을 보내 경고하도록 했다. 다음날 여임금은 다시 대산홍과 대사들을 만나 순에게 제위를 선양하겠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모두 찬성이었다. 대산홍은 지난번 대륙에 갔을 때 호랑이와 이리도 순에게 덤비지 않았고 독사도 물지 않았으며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번개치는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순이 당황하지 않았던 이를 보고했다. 그러자 여임금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분명하오. 전신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만물을 진실로 감동시킨 것이니 그의 침착하고 강한 정신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구려. 대사도가 말했다. 이현이 그림을 주며 순초가 홍수를 막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겼는데 그저 황당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순을 지명한 특별한 암시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5부를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